웹툰을 드라마화한 스위트홈은 호러 크리처물인데요. 배경이 폐쇄된 아파트라 이야기 전개에 제한이 있고 감독이 크리처물은 처음인지라 그다지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마무리를 잘 지었더군요. 10부작의 결말을 오프닝에서 보여주는 두 갈씩 구성을 택함으로써 기대감을 선사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묵시록적인 폐허 속에 군인들이 포위하는 가운데 나타난 10대 소년의 정체라니 시청자들이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화부터 시청자들을 파리지옥에 몰아넣었다면 게임은 끝난 거죠.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영화와 애니, 게임들이 떠올랐습니다. 만화 아인, 애니 바이오 하자드, 게임 다잉 라이트 시리즈, 영화 레이드가 바로 그런 사례들이었는데요. 우선 사쿠라이 가몬의 만화 아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신인류를 소재로 하는 점에서 스위트홈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인과 스위트홈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종인간들의 재생력이 매우 빠르며 어지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변종 괴물들의 재생력에 관한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감염자에게 온갖 실험을 거듭합니다. 아인의 타나카 코지와 스위트홈의 정의명은 잔혹한 실험을 거치면서 인간에게 원한을 품게 되죠. 변종들이 신인류로서 인류를 정복할 계획을 갖습니다. 아인의 사토, 스위트홈의 정의명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스위트홈에서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 미국에서는 레지던트 이블로 나온 게임이 연상되는 이유는 바로 괴물의 모습 때문인데요. 스위트홈에 등장하는 괴물들이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에 나타난 괴물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바이오 하자드의 괴물들은 엄브렐라사의 T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들이 변형된 결과입니다. 애니메이션 바이오 하자드 댐네이션 편에 나온 타일런트와 스위트홈의 헬스 괴물, 바이오 하자드에 나온 그레이브 디거와 스위트홈 첫 장면에 등장하는 괴물의 혀가 매우 흡사합니다. 스위트홈에서 청계천 기술자 출신인 한두식이 여러가지 아이템을 조합해서 무기의 성능을 개량하는 장면은 좀비 파쿠르 게임인 다잉라이트 시리즈와 닮았습니다. 다잉라이트에서 게이머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무기를 수리하고 설계도를 찾아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스위트홈의 사건이 일어나는 아파트는 인도네시아 액션 영화 레이드를 연상시킵니다. 레이드는 20명의 특수기동대가 갱단이 장악한 30층짜리 아파트를 잠입해서 갱단 보스를 체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아파트 내로 북한에서 진행된다는 점과 그 안에서 악당과 주인공들이 대결을 벌인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로맨스 드라마를 주로 만든 PD가 어떻게 호러 크리처물을 연출할까 했던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감독은 아파트라는 불리한 폐쇄 공간을 언제 어디서 괴물들을 조우할지 모르는 인물들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자아내는 2등 공신은 음악입니다. 섬세하게 직조된 음향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시청자의 스릴을 고조하는 데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프닝에서 일러스트와 오케스트라의 섬세한 시청각적 조합, 특히 현악기의 강렬한 떨림과 고조되어가는 합창단의 울림은 본편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감을 폭발시키죠. 연출에서 눈여겨볼 것은 드라마를 변종 괴물과의 대결에 집중하는 액션물로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입술이 타들어가는 갈등과 생사를 가르는 결투 와중에도 인간의 본성과 함께하는 가치에 대한 고찰을 잊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캐릭터들이 괴물들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가 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과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토록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서로를 비난하던 이들이 마침내 희생과 양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처럼 공감대를 형성하며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은 코로나 시대의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스위트홈의 단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초반부에 촘촘하게 이어져 가던 이야기는 중후반으로 가면서 심파로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청부업자 편상욱이 소아성애자로 보이는 범죄자를 잡는 장면이나 캐릭터 간의 러브라인 형성에 들이는 장면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바람에 맥을 끊습니다. 정작 웹툰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변화한 괴물의 모습과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걸 강조하는데 드라마에서는 아쉽게도 이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인간이 괴물로 변하는 원인이 전적으로 바이러스나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처럼 묘사됨으로써 다른 크리처물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의 개연성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이 보이는데요. 우선 소개된 아파트의 규모라면 입주민 수가 적어도 수백 명은 돼야 하는데 입주민과 괴물 수를 합쳐도 30명 내외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분량을 줄이고 입주민과 괴물 수를 더욱 늘려서 전투에 할애했다면 더욱 박진감 넘치는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요? 괴물 대 인간 대결로 전개되던 이야기가 원작에 없던 서희경이라는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인 대 군대 대결로 바뀌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럴 거였다면 처음부터 아파트와 군대를 함께 보여주는 교차 편집이 사전에 있어야 했죠. 조직력과 자금력, 정보력을 갖춘 군대가 서희경 개인에게 특수 감염인을 찾는 정보를 의존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군인들이 아파트까지 오는데 그들을 막는 괴물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도 조금 황당합니다. TV에서는 괴물에 대한 보도가 한창인데 정작 괴물은 아파트 내와 주변에만 보이니까요. 주민들이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위해 이용한 터널이 광화문 광장까지 이어진다는 설정은 코미디여서 그냥 묻고 말았습니다. 여러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스위트홈은 연신 이슈를 양산하며 입소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원작과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미디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특정 장르 드라마의 퀄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오프닝의 아포칼립스적인 분위기 농후한 장면 연출이나 할리우드 못지않은 CG,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장중한 음악 등은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이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만큼 확실한 흥행이 보장되는 인기 웹툰의 드라마나 영화화의 대규모 투자는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스위트홈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